조합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본부 조직일 팀장 유홍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우리 지부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부터 진행될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투표하는 것이 맞겠으나, 동지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원래 우리 목표는 1월 안에 임단협을 잠정 체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 동지들이 소급분과 임금 인상액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되도 않는 고집과 목리를 부리는 과정에서 교섭 과정이 좀 늦어졌고, 총회까지 돌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찬반 투표를 했다가는 조합원 동지들이 소급분과 인상된 임금안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상 3월 이후 4월까지 넘어갈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음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협약안은 조합원 동지들께 지난번 직접고용 관련된 내용 하면서 총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 최고 수준인 14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월 14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고요. 소급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설명일 때는 6개월이었는데 한 달 정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7개월 분이 소급돼서 적용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급여까지 7개월 분 98만 원, 14 곱하기 7이니까 98만 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이 소급분 지급은 2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그 체결이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임금 지급일이 빠른 2월 초중반에 있으신 지회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될 소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월 임금 소급일에 지급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조합원 동지들 중에 기존의 임금협약 작년에 체결했던 동지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14만원, 월 14만원이 전체가 다 기본급으로 인상되는 분도 계시고, 혹은 기본급과 비통상으로 나눠서 지급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요, 모든 직분을 통틀어 직분과는 관계없이 현재 적용받고 계신, 그러니까 1월까지 적용받고 계신 기본급이 237만 원 이하이신 분들, 자기 급여명세서 기본급 237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 14만 원 전체가 기본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7만 원 기본급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는 기본급 251만 원으로 14만 원이 인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급이 현재 받고 계신 기본급이 237만 원에서 251만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인상된 금액이 251만 원까지는 기본급으로 인상되고 자녀분은 비통상수당으로 입금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기본급을 240만 원을 받고 계신 조합원이 계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4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은 251만 원이 될 때까지, 즉 11만 원은 기본급이 인상됩니다. 나머지 그럼 3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3만 원은 비통상수당으로 인상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현재 기본급이 250만 원인 동지 같은 경우에는 만 원만 기본급으로 올라가고 13만 원은 비통상수당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받고 계신 기본급이 251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이 14만 원 전체가 비통상수당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은 올라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건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OT를 계산하거나 시간임금수당 등등을 계산할 때 통상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좀 다르다는 거. 비통상수당 같은 경우에는 출근 일수가 매우 적은 달의 경우에는 아예 지급 안 되는 기준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음 달부터 14만 원 현재 받고 있는 돈에서 올려받는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기본급으로 올려받고 일부는 비통상으로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 단 기본급이 낮으신 분들은 전체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 계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올랐으면 원래 이 포괄임금제에 책정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등등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겠죠. 오르겠죠. 이 경우에는 계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현재 받고 계신 고정연장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상된 저기의 차이만큼
고정 OT의 시간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포괄 문제 받고 계신 분도 똑같이 오르긴 올라요. 근데 고정 연장 수당이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유효 기간은 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0일까지로 한다인 거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7월부터는 새로운 임금협약을 하게 되고 법상 3개월 이전부터 임금협약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좀 일찍 23년도 임금협약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별도 합의서 작성 같은 경우는 임금 TF를 6월 달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등의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 별도 합의서 등등 관련된 얘기들은 조합원 동지들께 문서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협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협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몇 가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전이 있었고 복지에 관련된 것도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큰 폭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거, 규정을 변경할 때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한다가 현행인데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측의 저항이 강했고요. 현행 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과반수 노동자 여기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요구한 건 무조건 유리한 거건 불리한 거건 변경할 때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회사가 현행법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선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입니다. 현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맹점이 뭐냐면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유급으로 받는데 한 번에 5시간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운영일을 해도 지방권 지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전에 반차를 내고 올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시간으로 요구했고요. 8시간을 따냈습니다. 단 지회당 1인 이내, 기간에는 지회당 2인 이내였는데 2인이 사실 오는 경우가 썩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낮추되 시간을 8시간에서 지방권 지회장님들이 귀중한 반차를 소요해가지고 운영에 참석해야 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없앴다. 그 다음에 그 대신 필요에 따라서 2명이 못 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번에 2명이 꼭 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2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구회계감사가 그동안 회계감사님들이 연차를 이용해서 활용하셨는데 이것도 따냈습니다. 조합원 교육 시간을 좀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조합원의 정년,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다였던 것을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측이 강하게 거부했고요. 마찬가지 현행법이 있는 부분이라 돌파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다음, 휴직자의 처우. 우리가 요구했던 게 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돌파한 부분이 뭐냐면 신체상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즉 업무에 따른 산재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 하는데 업무 외의 상병에 의해서 요양휴직이 필요한 경우 현행은 2개월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 가는 상병이 있으면 사실상 회사하고 더 따로 얘기를 하던가 혹은 회사가 극단적으로는 거부하는 사례까지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대신 이 사람이 2개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의사진단서가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2개월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없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징계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인데 회사가 노동자의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로 징계하려고 악용하는 사례가 한두 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중과실로 바꾸자는 것. 또한 관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 이거를 가볍게 징계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거 이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두 가지 추가했었는데요. 회사가 또 여기에서 요구했던 건 고의로 전사를 조작하였을 때를 회사는 요구했었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바키나
완료를 늦게 치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이 중과실을 내려놓는 대신 회사의 요구안이었던 고의로 전산을 조작하였을 때를 서로 간에 내려놓기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하였을 때는 징계의 요건에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셨던 게 아마 16조였을 겁니다. 편성시간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편성시간을 1시간으로 하자라는 것과 최초 편성 10시간, 마지막 편성 5시 17시였는데, 이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쟁점이 붙었고, 조합도 끝까지 하려고 마지막 날까지 의견이 붙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회사마다 지역마다 원역마다 다 저희가 다르고, 업무도 때로는 AS 같은 경우는 1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시간으로 지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노동조합도 그분과 무조건 1시간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노사가 지속적으로 업무 배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노사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그 대신 회사는 이걸 갖다 단역 문구에다 집어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걸 노동조합도 받아들여서, 노동조합은 이거 협의하는 게 목적이지 단역 문구에 넣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구를 그 대신 노조가 내려놓는 대신에 이후에 업무 배정과 관련된 논의를 노사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동의했습니다. 19조 업무 지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각 30만 원씩으로 인상하고, 주점차 과태료를 회사가 일부 부담하라 라는 안을 냈었는데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조가 요구를 냈을 때가 유류비가 한 장 2,000원대 가까이 폭등을 했던 때라 설득력이 있었는데, 현재 뭐 동지들 아시는 바가 다시 한 1,500원, 1,6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30만 원으로 인상해라라고 끝까지 주장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폭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문구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30만 원 인상 요구는 회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점차 과태료 또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유급휴일,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로 되는 거 명칭 바꾸고 회사 창립 기념일 넣자라는 건데, 노동자의 날로 명칭 바꾸는 것 외에 회사 창립 기념일은 현재 회사의 영세적인 규모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27조 복리후생입니다. 현재 본인 부모 및 조부모의 회갑 고의가 유급휴가 1일이었던 걸 8승까지 추가하는 걸 집어넣었었고요. 설 추석 선물 10만 원 상당의 선물 또는 교환권이었던 걸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독감 접종비와 가정의 날 선물을 실비와 연 5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8순을 집어넣는 대신 회갑을 삭제했으니까 이건 뭐 사실 개선안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현재의 트렌드에 그냥 맞춘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설 추석 명절 선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상당을 12만 원으로 올렸고, 선물 또는 교환권이었던 것을 상품권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상한 업체 대표들이 이상한 선물, 사과 박스나 이상한 거 주고 이러는 걸 막고 금액을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생각하시기에 12만 원 치사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 의의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접종비 3만 원으로 올렸고요. 가정의 날 선물 2만 원 상당의 선물로 되어 있었던 것을 3만 원으로 올리고, 이것 또한 상품권 지급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음 금융 견석 포상 같은 경우 노조가 지금 현재 금 한돈, 두돈, 세돈 던 걸 50, 75, 각 100으로 올렸었는데, 이것은 일부는 개선되었고 일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냐면, 순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개선적입니다. 왜냐하면 금한돈이 현재 살 때는 33만 원이고 팔 때는 27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사가 모두 손해를 보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바꾼 것까지는 진전이고요. 대신 순금 한돈과 두돈, 석돈 여기에서 금액적으로 크게 노동조합이 따온 건 크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팔 때보다는 이걸 돈으로 받게 됐으니까 뭐 3만 원 정도의 이득은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진전은 아니었고, 개선적으로는 금으로 받아서 불합리하던 걸 돈으로 받게 됐다가 개선적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개선된 지점은 임단협이 체결되는 시점에 경력 근속이 15년 이상이었던 분들은
이미 다 지나간 거라 다시는 금을 못 받는 이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15년 이후에도 5년마다 5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점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나는 못 받는데 라고 했던 분들 이제부터는 5년마다 받게 됩니다. 다음 32조 작업중 안전확보 쭉 이렇게 있었는데요. 노동조합이 핵심 요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 요구안이었냐면 앞부분에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작업중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더 명징하게 집어넣는 것과 그다음에 위험작업으로 이런 위험작업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이거는 위험작업이고 이거는 2인 1조로 해야 된다라는 걸 넣자라는 게 노동조합 핵심 요구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체 다 성공을 했고요. 위험작업을 규정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험작업으로 한다. 이런 건 위험작업이다. 라는 건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이 위험작업에 대한 개선안의 기틀은 마련했습니다. 단 노동조합의 요구안이었던 2인 1조 위험작업에는 위험작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를 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한다 정도로 바꿨는데요. 이 부분은 노동조합도 일정 정도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2인 1조를 하려면 이 모든 작업을 2인 1조를 하려면 사람을 거의 2배 가까이 뽑아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러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일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무조건 2인 1조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위험작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 정도에서 성과가 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눈에 띄는 당장에 바뀌는 건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된 위험작업을 저기하고 이 작업중지권의 주체를 노동자로 분명히 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계휴가 올해 우리가 4일 유급휴가 요청했었는데요. 회사가 현재 연차도 소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요. 노동조합도 이 부분 끝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노동조합이 요구를 철회하는 것 들어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별조로 들어가는 것이 노사공헌 사회활동. 우리가 지지난해 단협 하면서 2,500만 원 따서 사회공헌 활동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그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다만 회사가 이것을 단협 문구에 지금 단협 사항이 아니다. 그걸 단협 문구에 넣지 않고 별도로 노사가 합의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노동조합도 실제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측 끝까지 주장했던 게 협정근로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송망 동지를 파업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던 거고요. 제2권 제한하겠다라는 거였고 우리 사업장 피수공익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근로자 정할 필요 없다. 끝까지 싸워서 회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들의 요구안을 내려놓고 우리는 협정근로자 협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라는 것 있습니다. 물론 파업을 우리가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파업 중에 회사가 우리 직군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재미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조치를 분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임단협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입니다. 올해 임단협 평가는 별도로 동지들과 하겠습니다만 임단협 결과를 보시고 임협이야 동지들도 다 알고 계셨던 거니까 그렇지만 단협에서 동지들이 아마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치사하게 12만 원을 올리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고요. 아니 2인 1조를 하지도 않을 거고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을 회사가 끝까지 버텼던 건 현재 동종업계가 케이블방송통신업계가 다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절 상품권으로. 근데 우리가 12만 원을 뚫었다는 건 이 12만 원이 15만 원, 2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저들의 저지선, 공세선을 뚫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도에 자회사 전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자회사와 별도의 단협을 또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점에 20만 원 또 올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냐. 물론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그 저지선을 뚫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안전작업과 관련돼서 2인 1조도 회사는 이것들이 위험작업이라는 것 규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단협에 이게 규정되어 있으면
노도, 사도, 이분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선언적으로나마 위험작업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이 위험작업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를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의 그 테이블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얼핏 보기에 금액이나 문구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과 그 다음에 복지에서의 실리들, 저들의 봉쇄선을 뚫는 실리들 같은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섭했고 사측의 말도 안 되는 협정근로자 같은 저들의 주장 그 다음에 전산시각 전산 조작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저들의 주장은 완벽하게 봉쇄했다라는 지점에서는 이번 단협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이것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인 문구를 잠정합의 내용의 문구는 이 동영상과 함께 조합원 동지들께 배포해 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나 혹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회장 동지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내용들 검토하시고 잠시 후에 있을 임단협 잠정합의 찬반 투표에 조합원 동지들의 의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